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3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정축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거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그 서열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글자에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이 순위가 꼭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진 않지만은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이 발생된 순서는 목부터 시작을 해서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상생의 원칙상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순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반대로 수화목금토라고 이렇게 순서를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목화토금수냐, 뭐 수화목금토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물이 발생하는 것은 뭐의 진화의 법칙에서 보았을 때 물속에서부터 수에서부터 만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수화목금토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양이 있어야지만 온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해서 목부터 이렇게 상생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뭐 크게 의미 둘 것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화목금토라기보다는 목화토금수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무토 다섯 번째 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된다. 양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일 또 순차적으로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양토인 무토인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는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면서 건토라고 볼 수 있어요. 건토는 다른 말로 조토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마른 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을 때 물을 갖다가 제방하고 물을 막는 용도는 토로서 하기는 하지만은 건토인 이 무토를 가지고서 수를 제방해야지 제방하는 공력이 있고,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이거는 습토예요. 습토, 물기가 있는 그런 습토에 해당이 되고, 습리라고 해서 진흙과 같기 때문에 물을 제방하는 용도는 없다. 그래서 임수, 특히 임수 같은 거를 제방할 때는 뭐예요? 이 양토인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제방이 가능하고요. 기토로서는 기토 탁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백두산 같은 산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산 또 한라산 같은 그런 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산이죠. 이런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저쪽 저 만주 벌판이라든가 김제평야, 김해평야 내지는 뭐 호남평야 같이 넓은 그런 평야 같은 것도 평야 내지는 광야라고도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은 아니더라도 노차스의 광야에서 이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광야, 매우 넓은 그러한 광야라든가 매우 높은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넓은 산, 매우 높은 산 내지는 매우 넓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만물이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하다못해 작은 미생물들까지도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중후한 그런 성향과 그 다음에 또 듬직한 그러한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죠. 지신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 오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을 관장한다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래서 무토 일간들 대체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후중하고 후덕하고 중후하고 그 다음에 듬직한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신용이라든가 이러한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중후하고
후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후중한 토는 그냥 놔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넓은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다라면 불모지에 해당이 되죠. 불모지, 쓸 수 없는 뭐 황야라든가 불모지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산이 있는데 나무 한 폭이 없다라고 하면, 나무 한 그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그 흙은 다 쓸려져 내려가죠. 그래서 무토가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칠살로서 무토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좀 더 용도 있게 큰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 큰 넓은 대지에 곡식이 빼곡하게 채어 있는 그러한 형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 촉촉하게 되고, 땅이 촉촉하고 윤택해야지만 나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화가 있어야지만 무토가 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축월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병화 개수, 간목 정도가 잘 조화를 이루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 근데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지만 용도 무토가 정화, 임수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모호동이라고 하셔서 계절로는 겨울이지만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돼서 매우 한기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쉬운 말로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추운 그러한 날 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저쪽 저 강원도 쪽에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산천어 축제라든가 이런 송어 축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이 녹아가지고 얼질 않으니까 산천 축제를 못했는데, 지금 다시 뉴스를 봤더니 갑자기 또 추위가 닥쳐가지고 이제 물이 다 얼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산천어 축제, 뭐 송어 축제를 그 추운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흑의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땅은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지만, 토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겨울에 한기가 극심하게 되면 그 땅에는 풀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나무들이 좀 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 월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4개월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축월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오행상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뭐예요?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진짜 뭐 백두산 한 두세 배 많은 큰 산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저쪽 진짜 뭐 만주벌판이라든가 저쪽 몽골의 대초원지대 같은 큰 어떤 평화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축월에 는 한기가 각심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축월을 태어났다, 그냥 글자 무토 축토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얼어 있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없다, 만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즉 남극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북극 지방 같이 이러한 얼음 얼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일간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렇게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반드시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반드시 관살로서 왕한 일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용신으로 써요.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자는 누를 억자, 왕한 것은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자는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누른다라고 하는 것, 극제한다라고 하는 것,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살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정관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칠살은 간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육친론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 무토의 특성상 정관인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쓰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축월에 태어나서 왕에서 이 간목을 쓰는 것이 원래 지당한 용신충법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만, 그죠? 근데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단 간목을 쓰기보다는 병화를 먼저 써서 언 땅을 녹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도 녹아야지만, 물이 흐르고 녹아야지만 땅을 촉촉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를 먼저 보고 난 연후에 물이 녹고 땅이 온도 따뜻하게 됐을 때 간목을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를 먼저 쓰지 않고요. 목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는 수가 한 점 정도 더 있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하고 간목이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간목은 차라리 없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동절에 병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땅이 얼게 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주는 어떻게 돼요? 불모지에서 살아가는 거고,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무토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엄동설한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해월도 그렇고 자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축월도 그렇고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걸 매우 강조한다라고 하는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조후, 따뜻하게 조후가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또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겁재격이라고 보기보다는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득해서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걸록격이 됐든 또 무토가 5월에 나게 되면 또 양인격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무토가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살을 먼저 써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 엄동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윤토되고 땅이 기름지고 거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돼야지만 그 무토에서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절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동절의 물은 뭐예요? 화가, 온기가 없게 되면 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갖다가 더 동토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은 오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진 무오일진이 되겠고요. 요 오화의 뿌리를 든, 자, 오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지장간에는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중 병화는 쓰지 않고요. 쓰는 것은 기토, 정화를 쓰게 되는데, 동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중에 있는 정화가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중 정화가 어떻게 돼?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동절에, 매우 추운 동절에 조후를 하고 있죠. 조후라고 해요. 조후. 그런데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후를 하는 데 있어서 추운 것을, 얼어 있는 것을 녹이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화 정화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용신은 오화 내지는 저 정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병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살펴본 연후,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면은 축월의 해자축 뭐예요? 방합이죠.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듯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오화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수가 오하고 충이 되죠. 그래서 해자축 방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준방합은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주에서 얼어있는 땅을 녹이고 얼어있는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오화 정화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자수를 보게 되면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축월 동절에 해수까지 있는 중에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한습이 매우 가중되는 그러한 생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생시, 갑인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시로 인노 회국하죠. 이거는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내지는 준삼합이라고 하는데, 동절 축월에 화가 필요한 중에 인목이 오화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인호수를 다 갖춰야 되지만 인오만 있다 하더라도 화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화국.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도 화의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에 얼었던 대지를 얼었던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수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얼지 않고 녹아서 충분히 무토를 윤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 자체가 또 생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하게 되면 동절이라 하더라도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병진시도 화가 있어서 나쁘지 않고요. 이 병진시가 되면 오화의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되고, 정사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무엇이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오화가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 토왕절에 또 토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경신시나 신유시 내지는 개해시가 됐을 때는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